안녕하십니까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통상 이슈다의 진행자 조진혁입니다. 오늘 통상TV에서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들을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최근 세계 각국의 정상과 경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다보스 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과연 이번 포럼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앞으로 글로벌 통상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번 다보스 포럼에 직접 다녀오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성 사무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성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무관님, 그런데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워낙 유명한 행사인데 이 다보스라는 곳이 작은 산골 동네라고 들었어요. 직접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네, 다보스는 정말 스위스에서도 작은 외진 곳에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예. 한 가지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가기 전부터 다보스는 굉장히 추운 곳이고 이제 내복도 입어야 되고 또 이제 그 잠바도 좀 두터운 거를 네.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갔더니 우리나라 날씨보다도 따뜻해가지고 너무 좀 포근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스위스로 다녀왔거든요. 다보스에서는 어떤 식사를 하셨을지 이게 좀 궁금해요. 어떤 메뉴가 나왔습니까?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제로 다보스 포럼 기간 중에는 식당을 예약하고 또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붐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문명의 이기, 햇반, 또 컵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끼니를 많이 해결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 출장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던 것이 바로 스위스 전통 레스토랑에서 퐁듀를 먹었다. 아, 역시 퐁듀를 먹어야죠. 예. 그게 이제 마주하게 되니까 또 그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게 어떤 행사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다보스 포럼의 공식적인 명칭은 세계 경제 포럼 연차총회입니다. 정치, 경제, 산업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이 약 3천여 명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 AI의 어떤 시대에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을지, 또 그 1월 20일 날 출범한 미 신행정부 하에서 어떻게 정치 경제적인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어졌습니다. 네, 언뜻 듣기에도 세계 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번엔 특별히 AI가 큰 주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예, 우선 올해 다보스 포럼의 공식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력이었습니다. 새롭게 도래하는 AI 기술에 대응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해 나아가고 이거를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르스 사무총장도 AI 시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건 맞지만 동시에 이게 부정적으로 활용이 되었을 때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주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류가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잘 활용하고 또 모두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범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제언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로 들어보면 AI 전문가들도 이번 회의에 많이 참석을 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AI 석학들도 이번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해서 AI가 가져올 영향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런 전망들을 동시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AI의 대부로 불리는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AI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 깊게 봐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견인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공유하기도 했고, 또 앤드류 스탠퍼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AI가 가진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그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순기능이 훨씬 크다라는 점을 공유하면서 이게 AI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또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AI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지만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된다.
라는 취지의 어떤 그런 공감대는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무관님께 생생한 다보스 포럼의 현장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큰 이슈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통상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반도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많은 나라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자 하고 또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더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주한 문제들, AI도 그렇고 기후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슈들은 한 나라의 역할만으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국제사회에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인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의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적인 경쟁력 그리고 파트너 나라들과의 어떤 협상까지도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직접 다녀오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성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지난달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했던 각종 법안들을 폐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칩스법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자국 본토로 옮기려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보조금이라는 당근으로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늘리겠다는 게 주요 골자죠. 우리 기업들도 칩스법을 통해서 원래는 보조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에선 최근 다른 얘기가 나왔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대만의 최대 반도체 기업 TSMC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기존 칩스법에 따라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고 합니다. TSMC 최고 재무 책임자인 웬델 황과 1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하루 전날에 진행한 단독 인터뷰 중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웬델 황이 공장 건설과 생산 일정에 따라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인터뷰에서 TSMC의 웬델 황은 사실 작년 4분기 이미 첫 번째 지원금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공장 3곳을 짓고 있기 때문인데요. 웬델 황에 따르면 일부 생산 지연이 있었지만 첫 번째 공장은 지난해 4분기부터 첨단 반도체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두 번째 공장도 순조롭게 건설 중이며 2028년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공장의 경우 2030년 전에 가동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모든 공장이 가동되면 TSMC 애리조나 공장은 미국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 생산 시설이 될 것이라는 게 TSMC의 설명입니다. 이에 호응하듯 미국 정부도 칩스법에 따라 TSMC에 66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가운데 15억 달러가 지급된 사실이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거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에 약속한 이 보조금을 주기 어렵다고 밝혀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관세 부과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촉진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했는데요. 백악관 예산관리국에서 1월 27일 연방 차원의 보조금 일시 중단 조치를 내린 겁니다. 물론 연방 법원이 갑자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보류 명령을 내렸고 이틀 만인 1월 29일 철회를 결정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도 1월 2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획을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기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자기가 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칩스법을 크게 변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칩워의 저자 크리스 밀러 교수의 경우 미국 반도체 제조 투자 확대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사안으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칩스법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엔 연초를 뜨겁게 달궜던 CES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죠. 이번 CES는 올해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는데요.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CES에서도 많은 화제가 있었는데요. 그중 참관객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기업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기조 연설자로 등장했는데요. 2017년 이후 무려 8년 만에 기조 연설자로 나섰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지 포춘지에 따르면 젠슨 황은 이번 기조 연설에서 에이전트 A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이전트 AI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젠슨 황의 발표는 AI가 일상에 깊숙이 스며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시작했는데요. 영상 속에는 AI 기반 자동차 안전기능, 의료진과 어린이를 돕는 AI 로봇, 말을 잃은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목소리를 되찾는 장면 등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후 젠슨 황이 AI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헬스케어, 모빌리티, 개인 복지 등의 분야에서 AI가 다양한 산업에서 인간을 돕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관련 시장이 수조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AI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CES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은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시장 포지션을 갖고 있다며 연간 5억 개 이상의 기기를 판매하는 강점을 활용해 AI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CES에서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스마트 홈 기술을 중심으로 AI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강조했다는 게 블룸버그의 설명입니다. 가령 냉장고, 세탁기, 로봇 청소기 등의 AI 칩을 내장해서 스마트홈 경험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AI와 가전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봤더니 가령 집에서 가족들이 외출을 하면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집안을 청소하고 세탁기는 알아서 빨래를 해주고 혹시 깜빡하고 불을 안 끄고 나갔다면 자동으로 불도 꺼줍니다. 모두 AI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파악해 명령이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마치 앞서 CES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이 언급했던 에이전트 AI가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올해 CES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살펴보니 정말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등장할 법한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내년에는 기업들이 또 어떤 혁신 기술들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통상 페이지에서 올해 CES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있다면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통상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